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네. 문 대장님 탐험을 자주 가시잖아요. 네. 가실 때 아무래도 식료품을 좀 챙겨 가실 텐데 그렇죠. 김치는 어떻게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 봉지에 넣어봤는데 터져버렸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추장만 가져가서 근처에 양배추 같은 게 있으면은 버무려서 그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아마 현장에서 김치가 너무너무 그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식품에서 세계적 음식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와 과학적으로 증명된 김치 발효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치야말로 최초의 한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김치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네. 김치가 만들어진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한데, 겨울이 되면은 채소류나 이런 걸 먹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이걸 겨울에 먹기 위해 가지고 김치를 담기 시작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2000년경에 이미 이제 김치가 만들어진 거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물김치라든가 그런 걸 먹기 시작했다는 역사가 이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고추가 이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김치가 이렇게 이제 배추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추를 사용한 그런 김치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처음 고추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김치하면 좀 빨간 김치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배추김치 하면 색깔이 이제 빨간 걸 우리가 많이 이제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빨간색으로 빨개야만이 김치가 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김치의 이제 매운맛하고 빨간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운맛을 이제 내는 거는 캡사이신이라 그래가지고 무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초록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하고 김치가 맵다 하는 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치 맛을 결정하는 게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 그다음에 이제 청량감이 이제 탄산같이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이제 조화가 돼야만이 맛있는 그런 이제 김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 생각하면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김치를 많이 싸주셨는데 네네네. 이게 아무리 포장을 해도 국물이 흘러서 네네네네. 완전히 그냥 네. 빨간색으로 변했던 그런 기억들이 또 떠오르네요. 참 맛있는데 이렇게 운반하기가 좀 어려운 예. 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김치만 이렇게 이제 냄새가 나니까 네. 병 조림하는 그런 데 그렇죠. 병 같은 데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줘요. 네. 그러면 뭐 그게 이제 잘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네. 뭐 최악의 경우는 터지는 수도 있고 깨지는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이게 흘러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김치라고 하면 뭐 김치가 어떤 거나 다 알고 있는데 예. 우리가 김치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 예, 혹시 예. 정의 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김치는 김치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채소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금에 이제 절인 다음에 발효를 한 것도 김치가 될 수 있고 네. 바로 만든 것도 김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겉절이라는 것도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엄밀한 김치. 면에서 보면 김치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때 김치 그러면 꼭 발효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김치를 금방 만들어도 우리가 겉절이 같이 만든 김치도 김치랑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광범위한 이제 의미에서는 또 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치의 좋은 효능과 효과를 언제부터 좀 인식을 하기 시작했나요? 근데 이제 김치에 대한 이제 연구는 사실 그렇게 이제 오래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김치가 워낙 전통식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경험적으로 만들어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치에 대한 이제 연구를 이제 많이 했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김치 원료 중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 하는 걸 연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김치는 발효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치가 발효되면서 원래 들어있던 성분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다음에 미생물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막 고려 시대에도 물김치나 이런 여러 가지 전통 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네. 고대 문건 중에서는 김치에 관한 연구에 관한 건 없었나요? 혹시? 고대 문헌 중에서도 김치에 관한 문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국 문헌에 이렇게 인용된 부분이 있어요. 시경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문헌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보면 김치에 대한 그런 그 문헌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애식이라든가 뭐 그 촌락 문서 이런 걸 해가지고 신라 시대 때 나온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문서에 보면은 김치를 담아 먹었다 또는 김치 유사한 걸 이제 채소리를 갖다 발효해가지고 먹었다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0년 내지 한 2500년 경으로 그 전에 이미 김치에 대한 문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중국이나 일본에도 오래된 고문헌에 김치가 나온다면은 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김치를 발효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그다음에 일본 또 뭐 서구 쪽에서도 이제 그 야채를 갖다 발효시킨 게 많이 있잖아요. 피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사우크라트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김치를 일단 이제 그 담을 때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절여야 돼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을 빼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발효시키는 거 대부분 끝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김치는 그게 한 다음에 양념을 해가지고 다시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 부분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치라 그러면은 우리가 2001년에 이제 그 김치를 그 국제식품규격에 이제 등재를 시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김치에 관한 이제 정의, 들어가는 원료, 부원료 뭐 여러 가지 규격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 김치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나요?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졌는데. 원래는 이제 김치 어원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그 연구소에서도 보면은 문화융합단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김치 문화에 관계되는 연구를 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김치 어원이라든가 김치가 언제부터 먹어왔는지 네. 또 외국에 김치를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가 또 국내에서 이제 김치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걸 또 연구한 데가 있는데 네. 김치 어원은 이제 원래 딤치라 그래가지고 그 어원이 그 전에는 이제 한국을 사용하기 전에 유산 발음으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김치로 변해졌죠. 그래서 김치라는 어원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때는 그 옆나라 일본하고 그 기무치와 김치에 대해서 또 한창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예, 예.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무치하고 김치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같다는 분도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기무치란 말은 사실은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김치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코덱스에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코덱스 이제 국제식품으로 등록을 할 때 김치 해서 KIMCHI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무치 하려고 그러면 KIMUCHI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김치는 우리가 이제 발효를 갖다 굉장히 많이 시켜가지고 하는 거고 기무치는 발효를 시키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본에서도 요사이 보면 이제 김치가 워낙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뜨고 하니까 일본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김치 발효 그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요. 제가 그 작년에 그 화성탐사 모의 실험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똑같이 이제 우주 공간에서 먹는 것처럼 예, 그 예. 김치를 먹으려고 예. 김치를 이제 그 진공 포장을 해갖고 예. 네, 그거를 이제 사막에 가서 예. 물을 부어서 예, 다시 예. 살린 다음에 그렇게 예. 먹었는데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나라 과학자들한테 한번 맛을 보라고 해줬더니 예. 남미가 사실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그 남미에서 온 과학자도 그걸 먹고 매워서 못 먹겠다고 되게 막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이렇게 액션을 취했었는데 지금 국제 우주정거장에서도 우리 김치가 실제로 거기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은 좀 어떤가요? 우리 그 세계김치연구소가 네. 한국식품연구원 부설연구소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주에 보내는 식품으로 김치를 넣자 해가지고 우주식품으로서 김치를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한 가지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제 수분을 이제 날려보내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생물을 갖다가 이제 억제하느냐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날려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냥 건조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단순 건조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동결 건조라 그래가지고 김치를 얼린 다음에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살균을 할 때 미생물이 안에 이제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미생물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주식품을 만든 그런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치가 우주에도 진출을 하는 날이 오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김치를 가지고 해외에 가는 게 좀
껄끄러운 네네네네.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이 냄새가 너무 예, 네, 예. 우리에겐 예. 너무 좋지만 예. 처음 맡는 분들에게 좀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이게 좀 썩은 냄새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렇게 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맛도 이제 중요하지만 냄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김치를 이제 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김치를 만들었을 때는 좀 냄새가 좀 덜하지만 이게 이제 발효를 시키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원료 속에 들어있는 그 황화물이라고 설퍼 화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발효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가능하면은 좀 그는 생성되는 이제 설퍼 화물을 좀 적게 이렇게 이제 생성되도록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치에 이제 냄새에 관계되는 것 중에 젓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젓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강한 젓갈을 갖다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치즈나 뭐 다른 거 이렇게 발효식품을 좋아하면서도 어떤 건 보면 냄새가 너무 강해가지고 조금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김치 냄새를 좀 억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는 청국장도 냄새 안 나는 청국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김치도 예, 그렇게 된다면은 예. 정말 이동이나 예. 수출이나 아니면은 집에서도 이 그릇에까지 냄새가 막 배는데 그렇죠. 예. 집에서도 참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가 나오게 됐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개가 김치를 일반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두게 되면은 김치만 이렇게 이제 냄새가 많이 나고 맛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음식에 맞습니다. 침범을 해요. 맞아요. 김치 냄새. 그래서 아주 맛있던 음식이 이거 이 맛이 왜 이래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발효시키는 게 일반 냉장고에다 넣어도 계속 발효는 됩니다. 저온이더라도. 그런데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넣으려 해가지고 그 김치의 이제 김치 냉장고의 온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삭한 맛이 더 있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시원한 맛이 더 있게 한다든가, 또 신맛이 좀 더 강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김장하고 나면 땅에. 땅을 팠잖아요. 그렇죠. 네. 아시나요? 네. 저도 압니다. 그렇게 땅에 묻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연구소에 있으니까 맛있는 김치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해서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맛이 이제 있고 없고 하는 거는 원료가 이제 물론 중요하죠. 그 외에 발효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김치를 이제 담은 다음에 그 보통 이제 실온에다가 이런 이제 온도에다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두면 발효가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네. 먼저 이제 발효를 좀 이제 빨리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발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대로 먼저 발효를 조금 고온에서 이제 발효를 시키면 신맛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김치를 저온에서 장시간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땅을 판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넣게 되면은 땅의 온도가 보통 뭐 겨울에는 한 5도나 6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온도에서 이렇게 서서히 발효를 시켜야 맛있는 그런 김치가 되거든요. 천연 냉장고네. 예, 그렇죠. 네. 그 김치의 발효 과정을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처럼 온도로 제어할 수밖에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캠핑을 가거나 뭐 네. 올해 좀 여행을 가게 될 때 예. 김치를 가져가게 되면 냉장고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스박스도 예. 가져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무슨 알약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딱 집어넣으면 발효가 딱 멈춰서 그때의 맛을 그대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오늘 우리 한 박사님 질문이 대박 질문입니다. 아주 끝내주는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김치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가장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꼭 해결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운반 도중이라든가 보관 도중에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용기가 이렇게 이제 부푸는 현상, 그다음에 이제 냄새 막 밖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캠핑을 간다든가 아니면 장거리 이제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제 그 김치의 발효를 이제 제어하는 억제한다기보다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알약을 말씀하셨는데 알약보다는 천연 소재에서 우리가 물질을 발굴해 가지고 그걸 김치에 집어넣으면은 발효 속도를 이렇게 이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균이라 그래 가지고 그 김치가 발효하면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이제 유산균을 우리가 그 선발을 해가지고 유산균을 집어 넣으면은 김치 발효가 이렇게 이제 지연이 되고
또 맛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포장 용기를 이제 저희들이 또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포장이 이렇게 이제 부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가스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가스를 외부로 이제 방출시키는 기술이 또 필요해요.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아울러 이제 이게 그 외국에 만약에 이제 수출한다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정도가 아니고 한 1년 이렇게 이상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김치를 약간 저온 살균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푸는 데 관계되는 미생물을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하면 이 발효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발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과학적인 원리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발효가 됐을 때 김치의 효능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궁금해요. 원료 이제 배추 김치만 이제 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원료 배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잘 다듬은 다음에 소금을 일단 절여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김치에 이제 발효에 관계되는 게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생물이 어디서 오나 그러면은 이런 공기 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잡균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면 잡균이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그걸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치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아삭한 맛보다도 이제 그 시원한 맛이나 아니면 탄산 같은 이제 그런 상쾌한 맛 이런 게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탄수화물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탄수화물이 그 이제 효소해 가지고 이게 이제 단당류로 이제 작은 거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요. 이제 이거 쪼개지거든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유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 그러면은 유산 발효라 그러는 게 그 유산이 이제 그 유산균이 들어가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도 나오고요. 근데 오래 두면 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희게 이렇게 이제 곰팡이 같은 게 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곰팡이가 아니고 골마지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효모다 하는 걸 저희들이 밝혔어요, 연구소에서. 그리고 그걸 이제 씻어서 먹으면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김치 발효는 일단 소금이 그 자연 낙하되는 균 중에 나쁜 균을 죽이고 유산만 자랄 수 있게 한다. 그다음 거기에 관계되는 거는 탄수화물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생선을 넣는다는 거 하면은 단백질 있잖아요. 그게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이제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오징어를 쓰느냐, 명태를 쓰느냐, 아니면 다른 그 이제 육류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김치 맛이 이제 달라지는 것은 그거는 이제 단백질이 분해돼 가지고 아미노산이 되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이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 맛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김치가 이제 발효하게 되면은 효능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2017년에 영국에서 이제 그 랜셋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메디컬 이제 의과학 쪽이죠. 그 저널에서 이제 선진국의 36개 국가를 앞으로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일본이나 뭐 스위스 이런 데서 이제 가장 이제 장수 국가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2030년 되면 가장 장수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이유가 김치다. 그 김치는 원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용한 그런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항산화 물질도 나오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유산균이 자라면서 유산균이 내는 또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먹으니까 그게 그런 원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치 유산균이 피부에 좋다 그래가지고 네. 한동안 떴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유산균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유산균 그러면 제일 먼저 야구르트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발효유에 있는 유산균하고 김치의 유산균하고는 좀 다른가요? 예, 아마 유산균 이제 김치가 유산 발효 이제 발효식품인데 유산균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유산균은 1857년에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유산균을 발견했어요. 서양은 유제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제품이 이제 상하고 이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또 신맛도 나고 이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다가 그건 이제 유산균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치즈나 요거트라는 이런 게 들어있는 유산균하고 김치 유산균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러면요. 일단 치즈나 요거트는 우유가 이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동물성 유산균입니다.
근데 김치는 채소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이에요. 우리가 흡수를 했을 때 장에서 살아남는 게 식물성 유산균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동물성 유산균에서 이제 분리한 거하고 식물성 유산균을 분리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좋다든가 아니면은 장 운동에 좋다든가 그렇게 이제 연구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요새는 이제 식물성 유산균으로 가고 있고요. 김치가 한 200여 종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정한 기간마다 다니면서 샘플 채취해 와요. 해와가지고 유산균만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분리한 유산균 그것도 이제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한 3만 한 2천 종 정도를 저희들이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뉴코노스톡이라 그래가지고 저온에서 자라는 유산균이 있고 고온에서 자라는 락토바칠러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셀라라 그래가지고 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큰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그 유산균이고 그것도 이제 그 세부 종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또 유산균이 종류가 많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세계 김치연구소가 연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주력하시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연구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먼저 이 연구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거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제 김치가 굉장히 이게 세계적인 상품이 되겠다니까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1997년에 먼저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세계 식품으로 등록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김치는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김치가 우리나라가 종주국인데 김치란 이름으로 이게 이제 세계 식품으로 등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2001년에 기무치가 아닌 김치란 이름으로 세계 식품에 이제 등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2002년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고 그때 이제 뭐 한류 열풍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이제 식문화 이런 걸 되게 이제 관심 있게 봤죠. 그렇게 하다가 김치 산업에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었어요. 기생충알 사건이 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문제돼가지고 이게 이제 김치가 우리나라 식문화의 대표인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김치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김치에 관한 연구소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구소가 2008년에 법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2010년에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부분은 첫째 이제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발효식품에는 당연히 유산균이라든가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에 대한 기능성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는 이제 발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김치 이제 요새는 이제 김치 산업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산업에서 이제 공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걸 연구하는데 이제 신공정 발효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당연히 이제 김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치 문화를 연구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을 전파하는 거. 예를 든다면은 뭐 포장이라든가 이게 부푸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지 또 절이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김치가 그 위생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치의 위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그 미생물부터 발효, 공정, 산업화, 문화, 위생 안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제 김치를 우리 이제 국민들도 좋아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 문화 또 이제 뭐 요새 K-팝을 그 뭐 필두로 해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의 식문화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치를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한테도 소개시키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에서 식문화가 어떤 식문화가 있고 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피클이라든가 사우크라트가 어떤 음식하고 같이 이렇게 서밍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대학에 김치학과도 있나요? 우리나라 대학에 김치학과는 없고요. 네. 지금 이제 김치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발효식품을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효식품을 이제 주로 하는 이제 그런 대학은 있지만 김치만을 하는 김치학과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식품공학을 이제 하는 쪽에서 보면은
발효라든가 그 외에 이제 미생물 쪽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생안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분석돼야 되기 때문에 김치에 이제 영양 성분이 이제 많이 나왔다, 또 어떤 이제 그 좋은 성분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분리해 가지고 어떤 성분인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부서이 그 이제 학관에 있는데 김치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 주로 외국인들의 주식은 빵이나 밀 같은 거잖아요. 예, 아까 예. 말했듯이 예. 그 탄수화물 성분이 김치랑 같이 먹으면 되게 식감이 좋아서 한국인들도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예. 그럼 나중에 외국인들이면 햄버거랑 피클 대신 햄버거랑 김치 이렇게도 조합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조사해 보면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미 제품이 돼가지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치버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빵이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 피클 같은 걸 넣는데 네. 그 대신에 김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그 그래도 게 많이 별로 그렇게 기호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아주 뭐 인기가 있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푸드 트럭 중에 하나가 김치 타코예요. 아. 예, 그래서 본것 할리우드에서 그 스타들이 그 파티할 때 푸드 트럭 중에 유일하게 김치 타코만 불러서 그 앞에다가 놓고 서빙을 할 정도로 아주 네네네. 유명한 네, 게 네. 그럼 소장님 그 글로벌하게 말고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김치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 또 한국인의 입맛도 많이 서구화가 됐잖아요. 예, 예. 이런 상태에서 뭐 김치 산업의 전망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저는 이제 김치 산업이 지금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연구소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걱정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그 좀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치는 우리가 종주국인데 과학적인 연구는 오히려 일본에서 좀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김치가 지금 현재는 포기 김치 위주입니다. 대부분 유통되는 게. 네. 근데 실제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젓가락으로 집어 먹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썰은 김치 또는 막김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기 김치가 75, 그 다음에 이제 그 썰은 김치가 25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역전될 거다. 1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 봅니다. 그 이유는 왜냐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학생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1인 가구, 2인 가구 이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김치 소비량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러니까 포기 김치는 양이 많습니다. 아마 그 쇼핑 채널인데 보면은 보통 뭐 10kg 단위로 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혼자 있는데 10kg 저한테 보내줬다? 못 먹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포기 김치보다는 썰은 김치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제가 한 포인트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전에는 짜고 맵고 강한 맛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소금 수치라는 이제 이렇게 그 좀 이제 줄일 뿐만 아니고 너무 강한 맛을 가진 걸 이제 하면은 애들이 잘 먹질 않아요. 그쵸. 우리가 어릴 때부터 김치를 먹어야 네. 성인이 되더라도 김치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김치를 이제 먹도록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볶음 김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맛이 조금 연한 김치를 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김치를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치를 안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공급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학생들 입맛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영양사분이 좋아하는 김치를 공급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된다 봐요. 먹는 사람 학생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앞으로는 포기 김치에서 막김치로 가면서 맛도 강한 맛에서 좀 연한 맛으로 가는 쪽으로 한다.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어린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 형태로 갈 것이다 하는 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 소장님 옛날에는 예. 김치를 딴 집에서 가져다 먹는 거를 좀 창피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또 요즘에는 가정에서 담그는 김치가 예. 또 많이 없어지는 추세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공장에서 담근 김치랑 예. 가정에서 담근 김치의 뭐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먼저 한번 좀 잠깐만 내가 간단하게 네. 혹시 집에서 이렇게 김치를 직접 담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어머님이 보내주신 김치를 먹습니다. 혹시 또 네. 집에서 이렇게 담으셔서 드시는 저는 처갓집에서 온 김치를 먹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저도 그 김치를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집에서 담는 게 아니고 김치를 사다 먹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김치를 이렇게 이제 이제 사다 먹는 거를 조금 이렇게 꺼려했죠. 그쵸. 왜냐하면 공장 김치 그러면은 이미 이제 그 우리가 느낌 자체가 네. 좀 안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만든다 이런 건데 요사이는 제가 김치 업체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굉장히 위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김치를 이제 그 김치 맛이 어디서 나냐 이래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연세 드신 분이 손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해야 된다 이런데 그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봐요. 맛있는 김치보다도 정성을 담아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김치를 먹인다 이런 의미라고 보거든요. 현대는 어떻게 되냐? 김치 담을 때 다 장갑 끼고 하니까 장갑 끝에서 이제 맛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장갑 끝에서 진짜 맛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료를 아주 좋은 원료를 쓰고 깨끗하고 좋은 원료를 써야 된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위생 안전 이런 걸 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다 먹는 데 돼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뭐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는 집에서 만든 가정 김치가 점점 변해가지고 상품 김치로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김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용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네, 몸에. 그렇죠. 그렇다 네. 보면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네네. 들거든요. 네네. 좀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건강 보조식품이나 의약품 네. 연구도 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김치가 가지고 있는 원래 원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좋은 이제 기능성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유산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성분을 내는 것도 있고 유산균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효능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 김치 유산균을 분리해 가지고 김치 유산균이 아토피를 갖다 완화시키는 거라든가 그 외에 이제 피부에 좋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암이나 이런 쪽에 그 억제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기술 기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김치의 이제 짠맛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언론도 이제 보면은 뭐 그 의사분이나 아니면 영양하시는 분들이 김치가 짜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김치 먹는 양이 옛날에는 뭐 120g, 200g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50g에서 60g 정도 먹기 때문에 먹는 양이 절대적으로 일단 적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이제 김치 그러면은 옛날에는 김치가 되게 짰어요. 그래서 소금 농도가 2.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5에서 한 1.7% 그러니까 거의 뭐 30-40% 줄은 거죠. 그래서 김치를 드셔보면은 특히 이제 업체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김치는 훨씬 더 짠맛이 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김치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짠맛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김치에 의해 가지고 짠맛이 얼만큼 섭취되는가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권장하는 그 소금의 섭취량이 있거든요. 거의 한 10% 정도밖에 김치를 통해서 먹지 않는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식품에 보면 짠맛이 많은 그런 식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훨씬 덜하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김치는 우리의 DNA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국인에게 이 김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인한테 김치 얘기하면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식문화의 어떤 대표다. 우리의 어떤 고유한 그런 이제 정서다. 그래서 할머니가 혹은 이제 어머니가 손끝에서 김치 맛이 난다는 거는 정성으로 내가 담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정말 잘 부양하겠다, 잘 하겠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이제 가슴에 오는 그런 이제 음식인데 그러나 산업 경제도 중요하고 과학 기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김치 산업 경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반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렇게 먹을 게 풍부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혹은 이제 할머니가 김치를 담을 때는 아, 우리 식구를, 우리 가족을 겨울 동안 이렇게 참 먹는 거를 잘 저거 해가지고 다음에 봄에 또 다시 이제 새싹이 날 때까지 우리가 잘 지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정이 들어있는 그런 그 음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김치는 그냥 뭐 먹는 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우리 민족의 이제 뿌리, 이제 식문화의 뿌리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김치를 대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김장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치는 이제 2001년도에 세계 식품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규격으로 이제 등재가 됐고요. 개개인이 담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같이 하잖아요. 그럼 그게 공동체 하나의 문화다. 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13년에 그 이제 김장 문화 액티비티 이제 활동을 그 우리가 이제 무형문화로 이렇게 등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김치도 중요하고 김치를 담는 그런 활동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치라는 게 김치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정말 신기한 게요. 어떤 요리를 할 때 뭔가 맛이 2% 부족하고 이거 실패한 것 같아. 이럴 때 김치만 조금 집어넣으면 확 살아나요. 이 정말 신통방통한 마법이죠. 김치. 예. 오늘 저희 소장님께 김치에 대한 그 과학적인 이야기도 듣고 또 역사도 들으니까 또 효능도 듣고 이러니까 이 김치가 정말 소중하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김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모든 음식에 같이 곁들여서 먹는데 저 말고 보통의 친구들은 김치를 안 먹는 친구들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방송을 꼭 보라고 하면서 김치의 중요성도 깨닫고 김치의 맛도 한번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그러면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김치 담는 거는 많이 알 수 있지만 김치 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계김치연구소에서는 그 김치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연구를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또 맛있는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다음 또 업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또 김치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울러 우리 문화를 외국에 또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연구소에 대해 가지고 그 세계 김치 연구소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치가 한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나 그런 뭐 문화들을 다시금 가치를 알게 되면 새롭게 좀 느끼는 것처럼 오늘 저도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김장을 제가 한번 담궈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저는 충분히 마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골치 아픕니다. 10kg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김치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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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